자,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가상대학에도 글을 남겼고, 네, 다시 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팀 편성은 이미 돼 있는 학생들도 꽤 있고요. 지난번 과제 제출하면서 돼 있는 학생들도 있고, 아직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오늘 밤까지, 오늘 밤이라 하면 화요일 23시 59분입니다. 24시라고 그러면 항상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23시 59분까지 제출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제출을 하냐면 가상대학에 원래 제가 여러분한테 배포한 자료에는 전체 공지에다가 제가 글을 남겼었는데, 아까 오전반에서 어떤 학생이 얘기를 해줬는데 전체 공지에 남기면 댓글이 안 달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Q&A로 옮겼어요. 가상대학의 Q&A에 제가 팀 편성 관련된 글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팀 편성 관련된 글에 댓글을 달면 됩니다. 댓글을 뭐라고 다냐 하면, 예를 들면 뭐 송규원 군이 팀장이다. 그러면 송규원 팀장 그리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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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팀장 한 사람만 남기면 될 것 같아요. 팀원들이 다 남길 필요 없이 팀장만 남기면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팀원들하고 상의하고 남기세요. 뭐, 뭐 본인도 모르게 너는 내 팀이야 해가지고 막 올려서 끌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고요. 팀원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한 팀이다 해서 올리면 되겠는데, 있을 수 있는 질문이, 오전반은 오전반끼리 편성해야 되겠고요. 오후반은 오후반끼리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명을 모두 정해서 제출할 거를 당연히 권장을 해요. 그리고 이런 팀들이 굉장히 미묘합니다. 처음부터 꼭 친해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팀을 급조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미리 만들어진 팀들이 끝까지 분위기도 좋고 결과도 잘 나와요. 제가 임의로 짜주게 되면은 항상 불만이 있게 돼요. 뭐 좀 팀 프로젝트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뭐 너는 왜 우리 팀에 온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해서 왔니? 하면서 계속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4명을 짜주고요. 여러분들이 부득이한 경우에 2명만이라도 적어서 내면 되겠습니다. 자, 3명을 적어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4명을 적던지 2명을 적어서 내세요. 그리고 2명만 적어서 냈거나 안 낸 학생들은 제가, 여러분이 오늘 밤까지 제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일 하루 동안 팀 편성을 한 다음에 목요일에 확정해서 공지를 할 겁니다. 1조는 누구누구, 2조는 누구누구, 3조는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남길 예정입니다. 자, 4인 제출한 팀은 그대로 확정할 거고요. 2인이나 안 낸 사람들만 제가 이렇게 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쉬는 시간도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오늘 수업이 끝나고 제가 빠져나오면서 회의실을 안 닫고, 가능한가 모르겠네. 저만 나오고 회의실을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끼리 여기에서 뭐 저희 2명 있는데 2명 구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좀 엑셀러레이트를 하려면은 이러이런 주제로 하고 싶은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같이 팀 편성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팀 편성이 되고 나면 이후에 모든 과제는 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올리고 목요일까지 제가 팀 편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가 이제 바로 주제 제출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잠시만요. 원래는 홈워크 2를 여러분이 오늘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려다가 못한 숙제를 오늘 하는 거였는데, 홈워크 2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 로드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힘들 것 같아서. 근데 홈워크 2는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미뤄진 중간고사하고도 직결됩니다. 홈워크 2를 한번 꼭 해보시고 해서 팀이 완성되면 주제를 제출을 하면 되는데, 주제도 역시 가상대학의 Q&A에 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면 되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뭐 1조다 그러면은 1조 주제, 뭐 수강관리 시스템, 뭐 동물원 관리 시스템, 뭐 올림픽 경기 관리 시스템, 이런 식으로 주제를 달면 되겠고요. 그 주제 옆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엔터티들을 다는 거예요. 엔터티들을 다는 건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앞으로 주제 제출하고 주제 소개 제출하고 업무 기술서 제출하고 ERD 제출하고 제출할 게 쭉쭉쭉 있는데 제출하는 것들은 제가 전혀 평가를 안 해요. 뭐 감점을 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고 냈는지 안 냈는지만 볼 겁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몰아서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괜히 어려운데 쉬운 척, 모르는데 아는 척 할 필요가 없고 마지막 발표하기 직전까지는 제가 여러분의 팀원이라고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과제를 하다가도 여기까지는 했는데 여길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해서 같이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주제를 적어서 내다 보면 서로 겹칠 때가 있어요. 서로 겹치면은 먼저 낸 사람 주제를 인정할 거고요. 나중에 낸 사람 거는 제가 바꾸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먼저 내고 나서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 주제는 변경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주까지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올렸던 거를 지우고 다시 새 거를 올리고 먼저 올렸던 걸 지우고 새 거를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팀이 편성됐다 하면은 제 생각에는 오늘 팀 편성되면은 바로 한번 줌으로 여러분들끼리 회의를 해보고 일단 가능한 제일 좋은 주제를 먼저 올려보고 다음 주에 뭐 그게 아니다 싶으면 바꾸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미루고 있다가 다른 팀 주제 다 올라오면은 여러분 주제 할 게 없어집니다. 자, 이그잼플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여러분 선배가 했던 것들인데 요 위에 이제 묶여져 있는 것들 얘네들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DB 구조로는 유사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과목을 수강한다. 얘도 마찬가지죠. 학생이 과목을 수강한다. 그리고 회원이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한다.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들어가는 값이 다르지 DB 구조는 비슷해요. 도서를 빌린다. 물건을 구매한다. 소셜 커머스 요건 조금 한 단계가 더 있고요. 가격 비교, 공동구매 얘네도 거의 이제 유사하면서 조금씩 아이디어가 더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K리그나 뭐 올림픽 경기나 야구 경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배그를 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뭐 게임을 가지고 해도 되겠고요. 예약 시스템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약 시스템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요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뭘 예약하는 거지? 내가 기차를 예약하는 건가? 좌석을 예약하는 건가? 특정 시간에 특정 기차에 좌석을 예매하는 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것도 도전할 만하고요. 마지막 거는 기타 등등인데 이제 해마다 학생들이 막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린 게 요거였죠. 전시관리 시스템. 전시가 전쟁 중이라는 게 아니라 그 미술 전시 이런 거였죠. 카풀 관리, 경마장 베팅, 결혼정보회사, 그리고 전시회, 그리고 구인구직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고요. 자, 질문을 받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마이크 켜도 되고요. 이거저거 편하게 질문해 보세요. 네, 질문해 보세요. 팀 구성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해 보세요. 우리 질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 뭐지 Q&A에다가 팀원을 댓글로 제출을 했을 때 저희 조가 몇 조가 될 건지는 배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일단은 그 팀 원까지만 배정을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조 배정을 할게요. 네. 혹시 원하는 알겠습니다. 조가 있으면 몇 조 원한다고 쓰세요. 예. 네. 또 질문이 있나요? 자, 질문이 있을 것 같은 눈빛을 와, 이게 그 캠이 아무리 작아도 졸고 있는 학생은 보이네요. 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저 컴퓨터가 맥이라서 액세스가 안 되는데 저런 어떻게 할까요? 맥에 그 윈도우 올리세요. 이건 아, 큰일인데? 잠깐 예, 누구 그래서
오늘은 당장 그걸 못 따라갈 것 같아서 계속 알아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맥에다가 윈도우 예, 부트캠프. 올리는 거를 사실 그 맥 사용자들은 되게 좀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던데, 그러면은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수업을 그냥 듣고, 이 수업을 네. 듣고, 그 중에 액세스 하는 부분만 나중에 이제 따로 영상을 보면서 어디 그 윈도우가 되는 데에 가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은 혹시 그 원격 접속 같은 게 가능하면 원격 접속으로 쓸 수 있는 PC가 있으면 그거를 좀 써봐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 네. 좀 방법이, 예, 마땅치 않은 게 우리 나중에 기말고사 실습으로 볼 건데 이거 한 번도 예, 안 하고서 할 수는 없을 거니까 뭔가 좀 윈도우를 깔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였죠, 지금? 저 김준엽입니다. 김준엽 군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캠을 켜고 있는 학생만 화면에 보고 있어서, 네, 그건 좀 어려운 문제네요.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 2명으로 편성된 조 같은 경우는 그 교수님께서 4인으로 조 만들어 주신 후에 주제를 제출하면 될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2명인데 나는 이 주제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주제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는 채로 제가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2명인 조가 있으면은, 나머지 2명인 조랑 2명인 조를 합치지는 않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이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주제를 2개를 만들어서 끝까지 따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네끼리 팀장도 2를 정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2명이면 안정한 사람 1명, 1명을 붙일 생각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2명한 사람이 이끌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만약에 지금 강민군이죠. 그러면 네네. 그럴 바에는 이따가 쉬는 시간이나 해서 누구랑 누구랑 한 조고 주제는 아직 미정이다. 아니면 주제는 이러이런 거 중에 고민하고 있는데 뭐 같이 할 사람 뭐 쪽지 달라 하면 여기 지금 쪽지가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팀을 편성해야 나중에 서로 연락하기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일괄적으로 해서 팀 편성을 해서 올리면 서로 연락처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일단 수업을 진행하고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면 이따 또 받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로지컬 모델링을 배웠는데 로지컬 모델링이 뭐였냐 하면 이건 지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지지난주에 배웠던 ER 다이어그램을 그렸죠. 잠시만요. 네, ER 다이어그램을 컨셉철 모델을 배웠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게 로지컬 모델링이었죠. 로지컬 모델링이었죠. 하나만 예를 들면 직원에 있는 부서 번호라는 거는 자, 직원에 있는 부서 번호라는 거는 원래는 직원 엔터티에는 부서 번호가 없었어요. 부서 번호가 없었고 부서 번호는 여기 있었죠. 여기 부서 엔터티에 있었어요. 부서 엔터티에 부서 번호가 있었는데 우리 규칙에 의해서 1대 n인 경우는 이 릴레이션십을 날리고 1쪽에 있는 키를 n쪽으로 복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원래 부서 번호가 없었는데 요 놈이 복사가 되어 오면서 부서 번호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직원에 있는 부서 번호라는 거는 부서에 있는 부서 번호를 가리키고 여기로부터 유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의 원류는 여기다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게 되면 얘를 부서 번호는 부서 테이블에서는 기본 키 혹은 주키 혹은 프라이머리 키. 자, 얘는 부서 번호는 부서에서는 프라이머리 키고요. 얘를 가리키고 있는 요놈 직원에서의 부서 번호. 직원에서의 부서 번호는 뭐라고 그랬죠? 기억이 나나요? 네.
외래키, 그렇습니다. 외래키, foreign key라고 한다고 그랬죠. 직원에서는 요 부서 번호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고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가리키고 있는 외래키이다. 해서 지금 요 화면에 보는 그림은 각 테이블에 이 그림에서 뭘 알 수 있냐면 각 테이블의 이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각 테이블을 구성하는 속성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속성들 중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외래 키가 뭔지도 알 수 있겠죠. 자, 외래 키를 알 수 있고 이 외래 키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릴레이셔널 스키마 혹은 테이블 스키마라고 하고 DB 설계를 했다 하면 이 그림이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나오면 DB 설계가 끝난 건데 이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7가지 변환 규칙을 배우던 중이었어요. 7가지 변환 규칙을 배웠는데 보면은 잠시만요. 네, 해서 처음에 2개는 엔터티에 대한 거를 배웠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4개는 릴레이션십에 대한 거를 배웠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특수한 경우요.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배우다가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서 다음에 합시다. 그러고 끝냈었잖아요. 자, 해서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자, 해서 여기 약간 그 오전에 우리 또 학생이 틀린 거를 지적을 해줬는데, 자 보면 스텝 6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워서 아마 지난번 가지고 설명이 잘 됐을지 모르겠는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스텝 6에 R의 기본 키인데 지난주에 S라고 써 있었어요. 그냥 단순한 오타이고요. S가 아니고 R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건 나중에 따로 받도록 하겠고, 자 스텝 7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를 한 30초 정도 읽어보세요. 지난주 거 리마인드도 할 겸 30초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키라고 할 때 30초 아직 안 됐나요? 자,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자, 우리 오전에 했던 이그젬플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부서가 있고요. 부서가 있고 지역이 있어요. 부서가 있고 지역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키를 설정할 때는 지금 DB 안에 들어가 있는 인스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가 최대한 늘어났을 때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름이 키로 잡힐 수 없는 거는 지금은 동명이인이 없지만 나중에 동명이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은 키로 잡지 못하고 학번을 키로 잡는다 이랬는데 지금은 요 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니까 지금 딱 제가 적어주는 것만 DB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키가 뭐가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부서가 있고 지역이 있는데 부서가 만약에 A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A라는 부서가 있고 지역이 서울이었어요. 그리고 B라는 부서가 있었고 인천이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누가 해볼까요? 우리 안희동 잠깐 마이크 켜볼까요? 네, 네. 만약에 요게 DB에 닫아 더 이상 늘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부서와 지역 중에 어떤 게 키가 될 수 있을까요? 부서랑 지역 둘 다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키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만약에 부서를 키로 잡았다라고 할 때는 A 부서를 찾아 그러면은 전체 DB 중에 요거 한 줄을 찾을 수 있잖아요.
B 부서를 찾아 그러면 또 한 줄을 찾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역이 키가 됐다 그러면 전체 DB 중에 서울을 찾아 그래도 딱 하나가 나오고 전체 DB 중에 인천을 찾아 그래도 딱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A라는 부서가 인천에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 말고요. 인천 말고 제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누가 해볼까요? 강민군 지금 되나요? 네네. 자,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랑 지역 중에 키가 될 수 있는 건 뭔가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도 하나, 인천도 하나, 제주도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서 같은 경우에는 A 부서를 찾아 그러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은 부서가 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있겠죠. B 서울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승희양 그러면 키가 뭐가 돼야 될까요?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될 수 없는데 키가 있어요. 뭘까요? 부서랑 지역을 같이 쓰는 그렇습니다. 컴포지 키를 그렇습니다. 부서랑 지역을 합쳐서 컴포짓으로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테이블에서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하나의 지역에 여러 부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지사에 뭐 무슨 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의 지역에 여러 부서가 있을 수 있는 건 다분히 상식적인 거고 좀 약간 애매한 거를 우리 업무기술서에서 표현을 해줬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의 부서가 여러 지역에 있을 수 있다라고 업무기술서에 있었어요. 하나의 부서가 여러 지역에 있을 수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하나의 부서가 여러 지역에 있을 수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ERD에서 부서의 속성인 지역이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스텝 7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인 경우에는 부서를 엔터티로 만들 때 이 밑에 있잖아요. 우리 부서를 엔터티로 만들 때 지역은 빼놓고 만들었었어요.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는 나중에 합시다라고 안 했었고요. 그래서 얘에 맞는 별도의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에 맞는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이름은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뭐 그냥 지역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부서의 지역이다 해서 부서 지역이라고 이름을 짓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부서 지역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러면 얘의 키가 뭐가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얘의 키가 만약에 부서만 키로 잡게 되면은 하나의 우리가 키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체 테이블 중에 딱 하나를 골라낼 수 있는 게 키라고 했는데 부서만 키를 잡게 되면 한 부서가 여러 군데 있는 거를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지역만 키로 잡아도 한 지역에 여러 부서가 있는 거를 표현을 못 하고 그래서 부서와 지역을 동시에 키로 잡아야 A 부서가 서울에 있다는 데이터가 두 번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는 결과만 외운다면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는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고 자기가 속한 엔터티의 키와 그리고 자기 자신 두 개의 조합으로 키를 구성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하시죠. 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럼 저기 부서 지역의 테이블에서 음? 부서 번호가 저기 부서의 부서 번호가 연결된다면 저게 외래키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래서 얘에 대해서 있는 대로 신상을 파본다면은 부서 번호와 부서 지역은 컴포짓 키예요. 합쳐서 컴포짓 키. 그리고 얘네 각각은
혼자서는 키가 아니지만 합쳐서 키를 구성하기 때문에 키의 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부분 키, 파셜 키라고 해요. 일단은. 게다가 부서 번호는 자기 자신한테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이쪽 부서를 가리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죠. 자, 부서 지역에서 보면 얘가 부서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foreign key이면서 partial key인 거죠. foreign key이면서 partial key인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이거 어려운 거니까 여기까지, 요거 뒤에 조금만 더 하고 어려운 거 다 끝내고 나서 질문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할게요. 네. 아마 이번에 이제 이번 앞 시간까지만 끝나면 앞으로 어려운 거는 없을 거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많이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ER 다이어그램 중에 일반화에 대해서는 스텝 7까지에 안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스텝 7까지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얘를 어떤 식으로 테이블로 바꾸느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놈들은 딴 것들은 다 앞에서 본 거고 요런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부분, 이즈어라고 돼 있는 부분. 이즈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보면 되고 나머지 이런 거 릴레이션십들은 이미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따로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결론을 먼저 말하면 이 이즈어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는 게 부모, 아래에 있는 게 자식이라고 할 때, 위에가 부모, 아래가 자식이라고 할 때 위에 있는 부모는 우리 그냥 스텝 1 할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똑같이 그냥 SSN, 이름, 나이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돼요. 요거 아마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서 제가 답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자, 부모는 그대로 일반적인 엔티티 변환 룰에 의해서 변환을 하고요. 아래, 자식은 부모의 속성 중에 프라이머리 키만 빌려오는 거, 가져와요. 부모의 속성 중에 프라이머리 키만 복사해 오고 나머지 2개를 합치게 됩니다. 자, 부모의 속성 중에 하나만 프라이머리 키만 가져오고 그러면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SSN 급여 보유 기술을 갖게 되고요. 비행기의 경우에는 고유번호 국적 제조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약간 헷갈리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사람 중에는 이름이 겹치는 사람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람 중에 이름이 겹치는 사람이 없어서 SSN도 키고요. 나이도 키였어요. ER 다이어그램에서 키였어요. 근데 얘를 테이블로 만들었더니 자, 한번 또 요거 헷갈리는 거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누가 해볼까요? 김수민 양 들리나요? 네, 김수민 양. 네. 자, ER 다이어그램에서 키를 안 갖는 엔터티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그러면 ER 다이어그램에서 키를 여러 개 갖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테이블에서 키를 여러 개 갖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테이블에서는 키가 하나인 걸로. 네, 잘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하세요. 네. 그리고 테이블에서 키가 없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아니, 없어요. 네, 지금 정확합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ER 다이어그램에서는 키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테이블에서는 키가 하나. 근데 테이블에서도 키가 아까 우리 앞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여기 부서 번호와 부서 지역에 둘 다 줄이 거 있잖아요. 이거는 키가 2개가 아니라 2개로 구성된 키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테이블은 무조건 키가 하나예요. 자,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을 만약에 테이블로 만들게 되면 SSN을 하고 이름을 하고 나이가 있는데, 자, 아까 SSN하고 나이가 둘 다 키였잖아요. ER 다이어그램에서는. 근데 테이블로 오게 되면은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골라서 예를 들면 SSN을 우리가 키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ER 다이어그램에서는 얘와 얘가 두 개가 줄이 그어져 있고요. 얘를 변환한 테이블에서는 여기 하나만 줄이 그어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문제입니다. 그때 문제. 엔지니어를 테이블로 만들려고 하면은 엔지니어를 테이블로 만들면 뭐가 될까요, 준호 군? 어떤 필드가 있을까요? 홍준호 군? 급여 보유 기술 그리고 SSN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만 됩니다. 오답은 뭐냐면 급여 보유 기술, 이게 여기 나이가 아니라 이름에 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도 이름. 자, 급여 보유 기술 그리고 이름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치 이름은 뭐냐면은 원래는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였는데 이미 SSN이 왕이 돼버렸기 때문에 왕이 못된 왕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 정도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RD에서 키였지만 테이블에서 이름이 키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연결을 할 때도 이 이름은 안 되고 SSN이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테이블을 다 만들었다고 치고 그렇게 해서 만든 테이블을 만들면 아까 우리 이런 식으로 릴레이셔널 스키마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릴레이셔널 스키마를 만들었다고 치고 얘를 이렇게 액세스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만 할 거예요. ERD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위에 있었던 부모 있잖아요. person의 SSN 이름과 나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자식으로 있었던 애가 SSN을 물려받고 파일럿도 SSN을 물려받고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질문. 복합키는 하나의 키라고 정의되는 거냐? 네. 복합키 하나의 속성이 여러 개가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설계에 대한 내용 거의 끝났고요.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한 1분 정도 정리하세요.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하시고요. 네. 야, 그래도 오늘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제가 중간중간 차를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질문 좀 긴데요. 읽어볼까요? 방금 같은 경우 엔지니어와 펄슨을 얘기하는 것 같죠? 네. 방금 같은 경우에 포린 키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SSN이라는 거는 포린 키가 지켜야 할 제약과 프라이머리 키가 지켜야 할 제약 모두를 지키면 되는 것이 다. 네. 정확한 질문이고 마지막만 것이 다로 바꾸면 네, 되겠습니다. 희동군. 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 얘는 요 자체의 SSN은 요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근데 프라이머리 키 자체가 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프라이머리 키이면서 포린 키죠. 자, 프라이머리 키이면서 포린 키이기 때문에 네, 얘는 포린 키의 제약 조건도 가져야 되고 프라이머리 키의 제약 조건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개 이상의 키가 합쳐진다고 했는데 세 개 이상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어요. 여러분 홈워크 1 했잖아요. 홈워크 1 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홈워크 2 오늘 안 하기로 한 홈워크 2를 하게 되면은 스튜던트 테이크 섹션 할 때 그 섹션도 키가 많을 거고요. 테이크는 키가 4개인가 5개가 합쳐져서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가 합쳐져도 되는데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복합키가 안 좋아요. 복합키 키 하나가 막 줄줄이 다니면 안 좋기 때문에 복합키가 생기면은 그냥 복합키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일련 번호를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우리 질문의 수준이 아주 좋아요. 네. 충분히 절대평가를 받을 만한 학생들입니다. 네.